오픈북 시험. 오픈북 시험이란요. 시험을 치를 때 교과서나 필기 노트 같은 걸 펴놓고 참고해 가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 방식이죠. 주로 대학가에서 이런 방식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만약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오픈북 시험을 치른다면 어떨까요?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이 이 방식을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이슈 같아서 오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보죠.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치른다. 이거 사실은 상상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여기죠. 예. 갑자기 어떻게 이 화두를 꺼내셨어요? 예, 당장 실시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 요즘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수업,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방식이 뭐냐. 예. 이제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TF를 구성해서요. 평가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TF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오픈북을 당장 하자 하는 의미보다는 암기식 지식 교육의 문제성을 좀 드러내고 그걸 뛰어넘는 이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자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보자. 이게 참 취지가 좋습니다. 예.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자마자 지금 학부모 학생들 취지가 좋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야 뭐 두꺼운 책 몇 권을 놓고 오픈북 한다지만 우리 초중고는 시험 범위 몇십 쪽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문제를 내는데 아니, 오픈북을 하면은 그냥 답을 다 알려주는 시험이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시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오픈북을 하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암기된 지식을 전제로 해서 예. 말하자면 그 암기된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 조합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교실 수업도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예. 그걸 분석, 종합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로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상하고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가 좀 있는 거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점점 수업이 변해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네, 변해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말씀 들어서는 참 좋은 방식이긴 한데 근데 이런 식의 시험 평가 방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겠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다양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만일 예. 오픈북 시험이 시행되고 정착하려면 예를 들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라든지 시행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건 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공정성 중심의 평가에서 타당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한 계기가 될 거다. 그게 무슨...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라는 문제 설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통상은 문제 설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설정된 문제의 단일의 해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기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고 단답형에 답을 딱 맞게 적어 넣어야지만 지금 이 정답이 되는 건데 거기서 좀 탈피해 보겠다. 그런 말씀. 예. 결국은 이제 얼마나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도 또 공정하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문제 제기고 토론을 해보고, 일단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할 거냐는 관점에서,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걸 북돋아주는. 근데 이제 되게 지금은
뭐 엉뚱한 질문하면 야 진도 나가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평가 방식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이 수행평가, 과정평가 취지는 좋지만 또다시 왜곡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또 사교육 시장이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부모가 정보 없으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학생들은 또 점수 못 따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수능이나 학력고사로 그냥 쭉 줄 세워가는 게 제일 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시대적 흐름이 단순 암기 측정은 이미 낡아버린다는 것을 너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많은 기업가들도 결국은 교육혁명을 얘기합니다. 교육개혁을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그건데 이제 문제는 사교육이 이제 거기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것도 예를 들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픈북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사교육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다. 저는 단순 암기 측정보다는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풍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섬세하게 보완 대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게 우리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전보다는 성장의 역설입니다. 성장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사교육의 차이가 단과반 가냐 종합반 가느냐 이런 수준의 차이라면 지금은 한 달에 3천만 원 하는 황제 사교육과 학원에도 못 가는 학생의 격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사회 전반이 우리 불평등이라든지 소득 격차라는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함께 좀 개혁되어 가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좋은 평가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그냥 여기 있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원인.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회 현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돈으로 스펙을 쌓는 이런 현실에서 교육만 좋은 취지다 하면서 그 제도를 적용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그런 의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는 맞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 단지 지금 사회개혁이 안 갈 때 그럼 교육은 주저앉아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보완 대책을 하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새 정부가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부터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숨통을 터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논의는 좀 해보자. 사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까지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세요. 맞습니다. 교육감님, 그나저나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그 교사 시국선언 참여했던 교사들 징계받았었는데 징계를 철회하셨어요. 철회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쟁점이 이겁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시국선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때문에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처벌한다. 이게 이제 맞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있다. 그리고 또 새 정부의 교육부나 여기에서도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것은 징계를 좀 적극적으로 철회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시도교육청에서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렇게 동반해서 했습니다.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여서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책들을 새 정부가 고안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사와 공무원도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는 좀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예 법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는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교사도 시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에게도 온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 시민적 권리 중에 하나는
뭐 대통령도 비판하고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예. 저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렇게 따지면 교사만 그러냐? 다른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남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교사와 공무원들이 예. 이제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 낮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해도, 그러니까 그걸 허용해도 우리 사회가 그걸 바로 혼란이라고 예.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이 다시 난다. 시국선언 하셔야죠. 국정교과서를 다시 정부가 추진한다. 다시 반대 의견 표현해야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소신.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신 것 같고요. 예. 이제 1년 남으셨죠? 예. 끝으로 짧게 각오 한 말씀 하고 인사 나눌까요? 예, 저는 오히려 시민들께 감사를 많이 드리면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선 교육감으로선 최초로 임기를 마친 선출 교육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최초십니까? 감사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많이 선출직이 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교육 개혁을 하는 그런 교육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예.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